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누구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당신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스토리. SBS CNBC 부스에서 확인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토지개발업자 되기 중에 여기 이제 책자에 보시면은 토지개발업자 되기 프로젝트가 299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303페이지에 있는 농지, 농업인, 농지 원부, 농업인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요 농업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무총장님인 홍봉기 사무총장님이 요거 담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농업인이 어떤 건지 오늘 개요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회원분 중에 농업인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실 분도 있고, 요걸 갖고 우리가 어디다가 활용하려고 그런 거냐면 맹지라든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보전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경매해서 낙찰 받고 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누구든지 맹지나 보전 지역 토지도 낙찰을 받을 텐데 활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활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 농사 못 짓는다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하거나 뭐 팔을 심고 무를 심고 이런 게 아니고 손이 좀 덜 가는 그 나무 투자, 묘목을 심어서 묘목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일정 그 크기가 되면 묘목 시장에 내놔서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 또 맹지에 그렇게 됐을 때 농업인이 돼가지고 그런 그 작업을 하게 되면 또 그 땅을 활용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좀 체계적으로 단계 맞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봉기입니다. 예, 앞서 우리 조웅서 회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은 농업인이 되어보는 그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몇 분은 사실 뭐 좀 들어보셨을 텐데 벌써 이렇게 좀 그때가 겨울에 한번 제가 강의를 했었었고요. 또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시 뭐 아시는 내용이더라도 이미 뭐 농업인이신 분은 뭐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저희 본가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고향이 이제 여주인데 제 땅은 한 평도 없어요. 네. 저희 종중 땅도 굉장히 많고 저희 외삼촌이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농반 진반 그 농사를 짓고 싶다고, 농사를 짓고 싶다가 아니라 여주에 내려가가지고 집 짓고 살고 싶다라는 편이죠. 네. 저는 그냥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저는 도시가 좋습니다. 예. 뭐 진짜 뭐 이렇게 논농사, 벼농사 짓는 자체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좀 안 했었었는데, 저도 이제 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농업인이 되는 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또 농업인이라는 거가 굳이 꼭 벼농사, 농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런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컨설팅을 좀 할 때도 농업회사 법인을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좀 했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아시는 분 혹시? 네.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농업회사 법인한테 이제 막 무슨 DM을 보내려고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농업회사법인지를 누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길게 써놨나. 그래서 그거를 다 빼버리고 주식회사 무슨 뭐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명칭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별도의 특수법인입니다. 그 얘기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 농지가치분석사 협회라고 협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들 다 드렸었죠, 그죠? 작년 연말에 우리 세 분이 같이 저를 포함해서 요 농지산지 가치분석 토지개발업자 되기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지연금 그 순서대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농업인이라 그러면 다들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조금 아시는 분들은 경자유전, 그죠? 경자유전이란 말 또는 그 제촌자경 영어로 좀 쓰이고 하는데 결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땅에서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이제 박혀 있다 보니까 나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인이 되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1000제곱미터 이상. 여기서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경영은 내 땅인 거고요. 경작은 내 땅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건 땅을 사야지만 이제 농업인이 되는 건데 두 번째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가 그냥 농산물 120만 원 이상만 팔면 되나? 그건 아니고요. 농업 경영이라는 용어를 조금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농업 경영을 통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을 통해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그것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물론 이제 처음에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고 해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는 농산물을 좀 판매해가지고도 이제 계속 2년째, 3년째 인정을 받고 또는 이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함으로써도 인정을 받고 그러실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이죠, 지금 고용되어 있는. 그래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나 등기이사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죠? 농업회사 법인에 누가 계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소속된 걸로 4대 보험 뭐에 포함되면 되겠죠. 1년 이상만 되더라도 농업인이 됩니다.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사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 것 중에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놨고요. 농업인 기준이 여기 뭐 농지법이나 뭐 농업식품기본법 뭐 등등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요 농업확인서 발급 규정이라는 거 거기에 있고요. 요 내용 농업확인서 발급 규정 요 내용은 그 전달해드렸던 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인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농업인 충족 기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뭐 등등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체크를 하게 돼서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받고 농업인 확인서를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확인을 받게 됩니다. 용어 중에 아까 그 농업 경영이라는 표현을 했었었죠, 그죠? 농업 경영을 이제 농업 경영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농업 경영체법에 의해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통틀어서 농업 경영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농업 경영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을 말씀드렸었죠. 농업인이 일단 돼야 됩니다. 또는 농업법인이 돼야 되고, 농업인이 되느냐, 농업법인이 되느냐도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농업인으로 남을 것이냐, 농업법인을 하나 또 차릴 것이냐도 또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에 근거를 해요. 일단 조합이라는 법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민법에 근거해가지고 농업인 5명이 모이면 뭐 협동조합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인 5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회사 법인이 발달하기 전만 하더라도 다 농업인이었고요, 그죠?
다 농업위원이었었는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협동조합을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가 이제 영농조합 법인. 사실 영농조합 법인도 농업인 5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다 뭐 와이프, 뭐 동생, 뭐 등등등 이렇게 이름만 집어넣고 본인이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이 있고요. 예, 근데 뭐 좀 영세합니다, 생각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발달한 거가 이제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그래서 농업회사 법인은 상법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준은 뭐냐면 농업인이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사실 이제 이게 혜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주변에 농업인을 찾죠.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제가 농업인이 되지 않으면 저희 외삼촌이 또 여주에 계시니까 그분을 이제 모셔오기도 할 텐데 어찌됐건 농업인 한 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농업인이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농업이면 누굴 찾지 않아도 본인 혼자 그냥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 농업인을 찾아서 그 농업인한테 최소한 지분 10% 이상을 줘야 됩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100%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농업인이 아니라 그러면 농업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분한테 지분 10%를 줘야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네, 농업회사 법인 설립 방법인데요. 이거 법인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쉽죠, 그죠? 네,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도표상으로는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일반 법인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다만 뭐라 그랬죠? 네, 주주 중에 농업인이 필요하다.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기하고 정관 작성하고 뭐 설립에 필요한 행위 찬림 총회하고 이사회하고 출자금 불입하고 설립 등기하고 관할 등기소에 신고해서 등본 받고 설립 사실 통보해서 신고를 하고 세무서장한테 한다. 그거는 설립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농업회사 법인과 영농조합 법인의 비교를 좀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거의 다예요. 그냥 민법에 의해서 농업인 5명이 모여서 하는 거는 영농조합 법인, 농업인 1명이 만든다 그러면 이제 농업회사 법인 그렇게 되는데요. 다른 특별한 그 비교는 사실 없어요. 근데 농지를 우리가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는, 실제로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지를 좀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지를 소유할 때 요게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은 그냥 이제 농지를 살 수가 있는데 농업회사 법인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살짝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간단하긴 한데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3분의 1 이상 농업인일 것이라는 그런 단서가 있는데요. 근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농업인 한 명에 예를 들어서 5명, 6명이 그냥 한꺼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 혼자 농업인이거나 또는 한 명을 모시고 와가지고 농업인이라 그러면 내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죠? 등기이사 중에 2분의 1이 농업인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죠? 나하고 동업인이 있고 농업인 한 명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이 농업인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죠? 혼자 하거나 둘이 하거나는 별 상관없지만 혹시나 이제 여러 명이 할 때는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를 가질 수 있다. 그것만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현황도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는 영농조합 법인이 훨씬 많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농업회사 법인이 그 경우에는 그러면 농업회사 법인은 사람이 많을 때 농지를 소유하는 게 복잡하다는 말씀이죠? 혼자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3명까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말은 직원 말고 여기서 이제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요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등기이사까지인 거예요. 대표와 등기이사까지. 근데 저희가 법인 설립하면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사를 여러 명 둘 이유는 사실은 좀 없잖아요, 그죠? 해당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그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농업인만 돼도 혜택이 있고 농업회사 법인도 별도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법인보다 굉장히 혜택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법인도 하나 설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회사 법인도 하나 설립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농업회사 법인 하나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인세, 뭐 감면부터 부가가치세, 취득세 뭐 등등의 각종 세금들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요 내용들이 그 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매년 조금 바뀌긴 하는데 뭐 거의 유사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과 그 외의 소득에 관한 뭐 법인세 면제해 준다든지, 뭐 양도소득세 뭐 면제 등등.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게 요거 같아요. 농업, 임업, 어업용 면세 유료를 지원해 준다. 요거를 좀 활용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거 뭐 개별적으로 팔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넘쳐난다. 자, 근데 농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목에 따라서는 이제 전답과 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는 그 전답과 임하고 상관이 없이 좀 헷갈렸습니다. 예.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란 전답과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여기서 단연생 식물이라는 게 뭘까요? 예, 단연생 식물이라는 거가 우리가 얘기하는 나무 투자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단연생 식물이 되겠죠. 그 나무도 뭐 이렇게 몇 가지 구분은 조금 있어요. 뭐 아무거나 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구분이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마다 농지원부가 따라붙는데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진정한 농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농지의 소유 제한,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헌법 자체 경자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농지법 내에서도 이제 그 말 때문에 아무나 농업인이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맞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려받았어요, 그죠? 예, 상속으로. 나는 도시민입니다. 나는 도시민인데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자연적으로 내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그러면 농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농업인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상속받은 농지를 팔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거를 그 농업인 그 동네에 계신 분한테 임대를 줄 수 있습니다. 임대. 그럼 이제 임대를 주게 되면 내가 농지를 소유는 했지만 내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농업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임대를 주고 임대를 받은 사람이, 본인 소유는 아니지만 임대 받은 사람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는데, 상속을 받아서 농지가 됐는데 나는 농사 지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임대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농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농지를 사서 농업인이 되고 싶다. 예, 그럴 때는 이제 걸립니다. 문제가 있죠. 이해상충이 걸리죠, 그죠? 나는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거를 갖다가 넘겼는데 다시 농업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무조건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농업인 확인서를 내줄 때 문제가 좀 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농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생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대학 그 부분에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은 뭐 좀 짧게 나가고 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방송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